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화이자 관련한 백신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폭을 좀 크게 반납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증시 판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막바지죠. 파이자의 어떤 생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연말까지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량은 절반밖에 못 만든다. 다만 내년에는 계속 정상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장에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S&P 500은 막판에 밀리면서요. 거의 약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물론 장중에는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갔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그동안 잘 나갔던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약했고요. 페이스북 이런 것도 좀 약하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에너지 섹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산업재 이런 것들이 아주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 전체 추세적으로 강했던 것은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과 공화당의 펠로넬, 맥코넬이죠. 상원의 이제 원내대표인데요.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에 어저께 얘기했던 9천억 달러 이거를 약간 부정하고 안 된다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 협의를 하는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맥코넬 의원 자체가 연말 전에 뭔가 좀 합의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기 때문에 강력한 시사로 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레포트를 하면서 주시장은 괜찮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신규 취업 청구 건수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밤, 금요일 날 새벽,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71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망은 78만 건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얘기죠. 물론 다만 오늘 밤에 한국 시간은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44만 건. 이것도 사실 조금 많게 보는 건데 지금 업계 평균에서는 한 38만 건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10만 건대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신규 일자리가 내일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업률은 한 6.7% 전망인데 이런 것까지는 좀 다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시장에서 다우 30에 들어있는 것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늘 이슈가 됐던 건 역시 보잉이죠. 앞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보잉 737이 최근 들어서 신규 수주가 3달, 4달째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있던 것이 취소됐었는데 라이언에어라는 곳에서 75대를 한꺼번에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한 90억 달러 수준입니다. 라이언에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냐면 전 세계에서 저비용 항공사는 최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1위가 이거고요. 네, 2위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말레이시아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에어아시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위 기업인데 여튼 여기서 90억 달러 하면서 75대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떨어지고 작년 초에 비행기가 떨어져 그때만 하면 라이언에어가 아마 그때가 사고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여하튼 2018년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최대의 규모가 났고요. 특히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어저께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처음으로 이제 운행을 시작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불안해서 안 타겠다는 분들 주위에 저도 이제 그거 안 탄다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그걸 안 타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는. 근데 문제는 워낙 여기저기서 다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이 회사, 이 비행기 안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가장 안전한 비행기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는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게 보잉 737 맥스가 기존 비행기보다 좋은 것이 10에서 많게는 한 12, 3%까지 연료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사람들이 바꾼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오늘 상당히 지금 7, 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우지수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좀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10% 올라갔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오늘 한 1%,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코엔에서 매수 목표에 46달러에서 55달러까지 목표 주가 올렸고요.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올랐죠. 카니발 크루즈도 한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회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는 분들이지만 아마 여기서 TV를 보시는 분들,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업을 모를 수 없죠.
별다방이죠. 별다방이죠. 네. 스타벅스 오늘 사상 최고가를 또 갔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슈가 있진 않았잖아요. 네.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12월 9일 날 IR이 예정돼 있습니다. IR은 건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하는 건데요. 네. 그걸 앞두고 RBC에서 101달러에서 109달러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고요. 오펜하이머에서 112달러까지 올려놨는데 이게 현재 가격대랑 상관없이 이것을 올려놓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타벅스가 워낙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충성도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오늘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7천억 달러인가요? 그 보너스를 연말에 주겠다고 하면서 또 고객들을 그 직원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여하튼 스타벅스가 또 하나 이제 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거의 이제 현금을 많이 사람들이 충전시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연말이 되면 또 스타벅스에서 뭘 하냐면요. 프로모션 같은 걸 하는데 네네. 이제 다이어리 같은 그렇죠. 걸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네.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뭐 주변에서 막 스티커 뺏기도 하고 네. 네, 그런 행사가 굉장히 또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품 우리나라에서 보면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뭐 구글이다 애플 그런 그 현금 캐시카드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 팔지 않습니까? 그 현금 기프트카드 상품권 주는데 서양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결국 상품권이 가장 편한 거가 스타벅스랑 아마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지금 시장의 어떤 충성도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그런 힘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 상품권 많이 주고 카카오에서도 퀵 선물 주고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똑같이 이런 것들이 뭐 이데아가 됐건 뭐 다른 우리나라 할리스 커피 이런 데서도 이러면 잘 되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할리스 커피에서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뭐 서비스나 주겠죠. 그게 그 두 회사의 다른 회사들과 힘의 차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또 선물하기 가장 무난하거든요. 일단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어딜 그러니까요. 가든지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퀴벅스라고 네. 바퀴벌레처럼 정말 매장이 많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스타벅스의 사상 최고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원유 가격이 이틀째 반등 중이죠. 네. 이것이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 유가 한번 봐주시죠. 네, 오페크는 이제 이번 주에 잠깐 출렁거렸던 것이 오페크의 좀 회담이 좀 연기된다 얘기하고 했는데요. 근데 공식화는 이제 목요일날 이제 시작하는 거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시작하는 거로 이제 정해졌는데요. 일단 이게 770만 배럴 올해 이제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일간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소한 3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약간 바뀌면서 1월 달부터 바로 50만 배럴 이제 축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조금 늘리는 거죠. 줄였던 걸 늘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 다시 회복시켜 나간다는 건데요. 우려와는 달리 올해 유가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차를 또 타고 그렇죠. 기름 더 쓰고 그런 이런 것들이 얘기죠. 오히려 좀 유가에 좀 회복시키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판이 됐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쉐브론 이런 것들도 오늘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기 이런 부양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슈가 결국은 신임 지금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커져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12월 15일인가요? 그 선거인단에서 그 결정되면 이제 금작 인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어찌됐건 세상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서 정기적으로 출연했고 CNN 같은 경우는 페이크 뉴스였잖아요. 뭐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시간으로 제가 알기로는 오전 11시인데요. 오전 11시에 CNN에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 쪽 그 되는 분, 그 당선자 당선인이? 쪽이랑 예 그리고 카레사 해리스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어떻게 정책이 변화될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으니 그런 거 관심 있는 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네. 정말 이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좀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테슬라가 연일 좀 깜짝깜짝 놀래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이 양반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반성문을 쓰고 이제 한 520달러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데나이우스 같은 사람도 560달러 하면서 그 정도 얘기했고요. 엊그저께 보면 이제 이번에 12월 20일 날 한 번에 S&P 500 들어간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저 자신도 놀랐던 것이 모건 스탠리에서 2011년 지속적인 성장의 탑픽으로 두 개를 애플과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애플은 뭐 인정할 수 있지만 테슬라를 테슬라가. 뽑을 정도로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그 이상으로 깜짝 놀랄 진짜 그런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개통령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아세요? 개통령이라고? 개통령. 네, 그 TV에 알죠. 많이 네네네. 네, 그 친구예요. 강형욱 씨인가? 네. 그분이 TV에 나온 거 보면 진짜 싸납던 강아지 한 번에 훅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정말 모건 스탠리가 바뀌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오래 바뀐 거라서 저도 놀랐는데 테슬라가 그럼 강영욱 씨가 되는 건가요? 테슬라를 머스크, 바라보는 머스크 CEO가. 네, 뭐 네, 그렇죠. 정도 바뀌어 놓은 거죠. 어찌 됐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골드만삭스가 오늘 또 기가 막히게 또 해놨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마크 딜란이라는 친구인데요.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455에서 780인데요. 780은 업계 그 소위 셀 사이드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중리로 내렸던 투자 의견은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히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2022년 하반기에 지금 슬로우다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자기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인정했고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전기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뭐 살 때는 이제 여러분들 보조금 받고 나라마다 다 틀리지만요. 그래서 경제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전기차 이러다 보니 전기차의 어떤 보급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 이건 웨드부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회사가 태양광이면 태양광, 배터리 저장 장치, 그리고 슈퍼차지, 그러니까 그 급속 충전 시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갖고 가기 때문에 소위 여기서 이제 완전한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바로 여기서 리더는 누구다? 테슬라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테슬라를 뭐 앞으로도 선두주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했고요. 하여튼 주가는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그렇지만 600달러를 아직 종가로는 찍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종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반면에 이제 니오라든가 샤오팽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오늘 많이 좀 흘러내렸죠. 이제 하원에서 법안을 하나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결국 중국 기업에서 ADR 형태로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미국의 상법이나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결국 이제 그게 또 쫓아가겠지만 모르죠.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내가 하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나면서 오늘 두 주식 뭐 좀 상당히 떨어졌네요.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거 위험에 당장은 아니니까. 놓이진 네. 않겠죠. 네.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스케일러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좀 못 들어본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 네. 이런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G스킬러랑 크라우드 스크래크는 모두 그 사이버 보안 쪽에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실적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스노우플레이크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저희가 상장할 때부터 워낙 핫한 기업이고 데이터 솔루션 관련 기업이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했는데 네. 클라우드의 유명한 클라우드 회사랑 다 협업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럴 때 하는 회사였죠. 그리고 이제 유명했던 거 관심이 끌었던 것이 이제 세일즈포스닷컴도 들어간 데다가 이런 기술주에 별로 아니라고 얘기하던 워런 버핏의 벅시스웨가 이거 많이 샀잖아요. 네. 산 데다가 콜옵션까지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무려 120%가 늘어났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도 있고 중립도 있는데요. 어저께 발표한 기업 한결같이 목표 주가를 다 올렸다는데 일단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어떤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기대 이하의 실적은 나면서 주가가 오늘 15%나 급락했다는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 시장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